1968년 의약품 수입의 시작이 모태가 돼 어엿한 국민의약품 제조사로 자리 잡은 기업이 있다. 일반 의약품에서 단단한 입지를 굳혀 전문 의약품과 신약 개발까지 화려한 파이프라인을 자랑하는 동국제약이 그 주인공. 동국제약은 최근 국내 최초로 도전한 계량 신약으로 신약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계량 신약은 과연 제약 시장의 높은 장벽을 넘어설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반세기 동안 펼쳐온 과감한 사업 노선, 그리고 차별화된 광고 전략. 동국제약이 걸어온 창조경제 스토리가 시작된다. 잇몸약, 상처 치료제 등 약국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익숙한 의약품. 이 의약품의 탄생 비하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종 가전제품을 수입했던 한 무역회사는 우연한 기회로 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지금은 고인이 된 권동일 회장은 일생일대 결단을 내리게 된다. 제약 시장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신하고는 직접 약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은 것. 그렇게 동국제약이 탄생됐다. 당시 창업주이셨던 그 회장님께서 제약 산업에 대한 미래를 이미 먼저 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약 산업이라는 것은 인류가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한 영원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시장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업보다도 더 큰 단일 시장 규모로 봐서는 최대의 사업군이기도 합니다. 의약품 생산 체계를 갖춘 뒤 제약사로서 본격적인 시동을 건 사업은 카이스트와의 원료 합성 계약이었다. 원료를 합성했던 시도만으로도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1년의 공동 연구 끝에 구충제의 원료를 개발했다. 이름도 없던 작은 제약사 치고는 괜찮은 출발이었다. 동국제약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본격적인 의약품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내려지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나뉜다. 초창기에 동국제약이 만들어온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이었다. 그중엔 첫 생산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롱런하고 있는 제품도 있다. 아이들의 상처 치료제로 잘 알려진 마데카솔이다. 마데카솔은 마다가스카르섬 일대에서 자생하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약초에서 주 성분을 추출하기 때문에 식물성 상처 치료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화려한 생산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지는 못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연구에 대한 집념을 불태워왔던 동국제약. 그들이 더 큰 일반 의약품 시장을 열게 된 에피소드를 갖게 된 것도 그 즈음의 일이었다. 생산을 막 시작할 무렵 상처 치료제 제조법을 전수해준 프랑스 제약사 관계자가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원료 분말을 직접 체에 쳐서 생산하던 모습을 보고는 내심 놀랐던 것. 동국제약의 열정을 본 그는 단순한 생산 방법이 아닌 그 이상의 기술을 전수하기로 결정한다. 완제의약품으로만 가지고는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술 축적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프랑스 나보론사의 사주께서 방문하셨을 때에 저희가 국내 시장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제품을 우리가 국내에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서 그분한테 설명드리면서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그분이 승낙해 주셔서 이제 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료를 수입해 단순 생산만 하던 동국제약은 원료를 제조하는 방법까지 손에 얻게 된다. 원료를 제조할 줄 알아야 시장 가능성이 큰 품목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전부터 중견 제약사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원료의 제조 기술을 알게 된 후 생산한 의약품은 잇몸약인 인사돌, 국민약이라 불릴 만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일반 의약품이다. 동국제약에선 올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약이 있다. 이를 놓고 개발진들의 막바지 마케팅 회의가 한창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해 현재 임상시험과 허가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그렇다면 신약의 개발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을 본다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수년의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친다. 그런 후에도 까다로운 의약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의 의약품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신약의 경우 평균 개발 기간은 9년 8개월. 그런데 동국제약에서 준비 중인 신약은 이런 오리지널 신약이 아니다. 이른바 OTC 계량 신약이라는 것. 신약의 경우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통틀어 오리지널이라 부른다. 이때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은 성분이 유사한 복제약, 즉 제네릭으로 재탄생된다. OTC 계량 신약은 일반 의약품의 성분을 일부 개조한 형태를 가리킨다. 동국제약은 국내에서 최초로 OTC 계량 신약 복합제를 개발한 제약사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일찍부터 계량 신약에 도전해왔을까? 일반 신규 화물 신약 개발은 정말로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고도 그 효과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같은 국가에서 그러한 그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개량하는, 소위 말하는 개량 신약이 되겠죠. 효과라든가 부작용 또는 복용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개량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 대비 비용 면에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간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보다 상대적으로 연구 부담이 적은 제네릭 중심의 신약을 개발해왔다. 계량 신약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중간쯤 되는 틈새 신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계량 신약의 원조는 이 제약사에서 판매 중인 잇몸약이었다. 유명 연예인들의 TV 광고로 잘 알려진 이 의약품은 1978년에 개발돼 현재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장수 품목이다. 그런데 왜 하필 잇몸약을 계량 신약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잇몸병은 많은 사람들이 앓는 질환이고 게다가 기존 잇몸약이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의약품이었던 것. 다시 말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학계에서는 기존 잇몸약의 병용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 잇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또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치조골 파괴에 대해서 치조골을 재생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일반 의약품이 계량 신약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현장. 이번 계량 신약은 기존 성분인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에 새로운 생약 성분인 후박 추출물을 더한 것이다.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은 1960년대 유럽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돼 그 양리를 인정받은 성분이기도 하다. 주된 양리 작용으로는 치주골 형성 촉진, 그리고 치주인대 재생 작용과 항염 작용 등이 있다.
여기에 염증 억제와 항균 작용이 있는 후박 성분을 더해 잇몸약으로서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쉽게 말해 잇몸 속과 겉을 모두 치료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후박은 어떤 물질일까? 후박 추출물은 그 후박이라는 식물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연물 추출 기술을 적용해서 유효 성분을 뽑아낸 그런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박 추출물은 여러 연구 그룹에서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 치주 병인균에 대한 항균 작용 또 항염 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분의 또 다른 성분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성분끼리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높은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팀은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오랫동안 황금 비율을 찾아 나섰다. 비율은 저희가 이제 알코올을 추출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추출물에 대해서 이제 추출물을 건조시키고 적당한 함량으로 저희가 일정량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비율은 그때 이제 주약을 되게 주약효를 발휘하는 생약을 한 50% 내지 70% 정도 넣고, 그다음 보조에 해당되는 생약을 20% 또 30%를 섞어서 최적의 약효를 발휘하도록 저희가 했을 때 그 복합 비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신약 개발은 서울대 치대 연구팀과 충남대 약대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자와 제약업계 간의 산학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인내심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 요구됐던 것. 충남대 약대팀은 가장 이상적인 양리 효과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했다. 다양한 혼합 비율의 혼합물을 통해 항균 및 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무수히 진행했던 것. 특히 후박 추출물은 단독군에서 항균 효과가 뚜렷했고, 각각의 단독군보다 서로 혼합했을 때 세포 활성도가 훨씬 높았다.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의 황금 비율 0.5대 1은 그렇게 탄생됐다. 연구진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것만큼이나 뿌듯했다는데, 응용과학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실사회에 사용되어서 국민의 복리정진 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발길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상 연구 전에 실시되는 동물 실험에서는 두 복합 성분이 동물의 두개골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대조군에서는 신생골 조직 형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옥수수 불거마 정량 추출물과 후박 추출물 각각의 단독군에서는 신생골 조직이 조금 증가했다. 하지만 두 추출물이 합쳐진 복합제군에서 신생골 조직이 가장 크게 형성됐다. 산학협력으로 개발을 마친 계량신약.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기나긴 임상 연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임상 실험은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실시됐다. 보통 임상시험에서 보는 것은 잇몸의 염증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치아와 잇몸의 부착 관계를 보고 이런 건데, 그런 몇 가지의 그 소위 지수죠. 인덱스라는 지수에 있어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지수가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임상시험까지 마친 계량신약의 생산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의 첫 계량신약은 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결과물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를 시작해 특허 출원은 지난 2000년도에 마쳤다. 그 후 효능 판정을 위한 총 4년간의 양리시험과 독성시험도 진행했다. 임상 연구 결과가 안전성을 입증받은 후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은
개발 7년 만인 2007년의 일이었다. 오리지널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노선이었지만 개량 신약 또한 만만치 않은 길이었던 것. 올 하반기 출시를 기다리는 개발진의 심정은 어떨까? 예, 뭐 흐뭇하죠. 그리고 그 OTC 개량 신약이라는 말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인사돌이라는 그 브랜드가 뭐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이것이 그 개량 신약화해서 정말 새로운 그 제품이 하나 더 추가돼서 후박 추출물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치주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지금 기존의 인사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전문 의약품인 조영제다. 조영제는 CT나 엑스레이, MRI 진단 시에 명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인체에 투여되는 약물이다. 동국제약에선 국내 최초로 조영제를 위한 원료 합성에 성공했다는데. 조영제 특성상 매우 높은 제조 기술력 및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을 미국 및 유럽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동국제약은 국내 최초로 원료 합성 및 제품화에 성공하여 그 수입품을 대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출혈 시술에도 조영제가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의료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조영제의 함유 성분인 요오드의 농도가 낮은 조영제가 필요해졌는데 이에 동국제약은 세계 최초로 저농도의 조영제를 개발했다. 그 결과 조영제의 안전성은 향상됐고 가격은 저렴해졌다. 일반적으로 조영제는 체온과 흡사한 온도에서 사용해야 안전하다. 하지만 온도를 확인할 길이 없고 온장고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확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연구팀은 이 점에 착안해 조영제에 부착할 수 있는 온도계를 개발했다.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조영제 온도계를 개발하여 저희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진 않겠지만 안전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월 열렸던 한 바이오 엑스포에 국내 제약사를 비롯한 보건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한데 모였다. 그중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제약사도 눈에 띈다.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자신이 직접 복용한 경험이 없더라도 귀에 익숙한 약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로 광고의 힘이다. 일반 의약품으로 첫 시장을 창출해온 동국제약 또한 예외는 아니다. 동국제약은 창립 초창기부터 전략적인 광고 마케팅을 취해왔다. 주요 품목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이었던 만큼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인식시킬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것. 인지도가 낮을 무렵엔 시장 타개를 위해 업계에서 드물게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햇볕 화상에, 겨울철에는 뜨거운 물에 데웠을 때의 치료제로 각각 마케팅 기법을 달리해서 서서히 소비자의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 후 자신감을 얻어 TV 광고도 시작했는데 첫 TV 광고가 나간 후엔 한 달간 매출액이 40% 성장한 적도 있었다. 특히 입안에 바르는 연고, 새살이 솔솔 등 한 번만 들어도 쉽게 와닿는 직관적인 카피를 쓴 것이 주요했다. 지금도 광고 전략만큼은 뒤지고 싶지 않다는 동국제약. 동국제약의 광고에는 국민의약품으로 거듭나고 싶은 그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단순한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 환자분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광고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시장 분석으로 시적절한 때에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동국제약. 그 뒤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려 했던 사명감이 있었다. 반세기 동안 국민의약품으로 자리 잡아온 동국제약. 일반 의약품을 시작으로 전문 의약품은 물론 새롭게 시장을 타개할 OTC 계량 신약까지 제약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더 큰 날개짓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동국제약의 사시가 창조화합 신용입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화합을 하게 되면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국제약의 창조 경제는 창조 화합 신용입니다. 동국제약의 창조 경제는 창조 화합 신용이다.